자, 신용보증기금의 특성이 뭐냐면 오늘 가지고 온 항목은 2022년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서 항목 풀이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3번 항목 보면서 와 역시 신보다 이런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 감탄과 현타를 좀 동시에 느끼면서 자서 항목 풀이를 했는데 그 감탄과 현타를 이어가서 열심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딱 보면 뭡니까? 지원 동기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번 항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난번에 풀이해드렸던 예시도 있고 제가 정말 많이 풀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로 2021년 신보 인턴 자서 항목 풀이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 1번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풀이를 막상 안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서 항목을 볼 때는 뭐 하라고 했죠? 일단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서 항목 꼭 10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자서 항목을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 출제 의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바로 수능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수능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자, 이놈의 출제 의도 파악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서 항목 혹은 면접을 볼 때에도 자, 면접관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대답을 하셔야겠죠. 그거를 내가 좀 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항목을 10번 읽어봤다면 딱 알아차려야죠. 자,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자,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자, 그래서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예요? 자, 이겁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여기 있고요.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점. 자, 이렇게 두 가지 쓰면 끝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쓰자니 내가 뭔가 밋밋해. 뭔가 덜 쓴 느낌이야. 이런 느낌 뭔가 너무 강렬하게 와. 그러면 이제 이거 쓰면 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네, 이거 한 문장 정도로 입사 의지에 대해서 나의 각오와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쓰면 이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뭔가 쉬워 보여. 근데 막상 내용을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지원 동기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무난한 세 가지 예시를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 하면 뭐 20가지 예시, 뭐 25가지 예시 진짜 유형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게 뭐 시장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동기 유형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약간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직업관 유형은 뭐냐면 시험보증기금에서 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직업관을 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원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있죠. 시험보증기금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뭐 보증을 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나는 뭐 함께 성장하는 것은 뭐 추구하는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지원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셔도 되세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어떠한 국민 공적 보증 특수성을 좀 지니고 있는지 내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필요성. 특히 이번 코로나 현황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죠. 코로나 현안 사태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코로나 현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더 필요성이 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인턴에서 영업점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비교 분석.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뭐 신용보증기금 말고도 중소기업을 국민적으로 지원해주는 곳 기관들은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도 있고요. 자, 근데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나요?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에게 신규 보증을 통해서 자금 유동화를 지원을 해주고 회사채 발행이나 뭐 자금 조달 규모에서 좀 열악한 기업들에게 보증을 지원해주죠. 그리고 또 뭐를 기반으로 합니까? 고도의 신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주지만 뭐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는 뭘로 하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보증을 지원해주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약간 법인 규모, 좀 더 매출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 작은 규모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또 있죠.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고요. 그래서 각 보증기관이라든지 공적금융기관들의 좀 더 구분을 하시고요. 신용보증기금이 어떠한 특수성을 좀 더 지니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말 중요하다. 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턴으로서 얻고 싶은 점. 사실 뭐 연봉이라든지 이제 돈, 뭐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영역들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인턴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얻고 싶은 역량을 한두 가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런 역량을 기회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까지 전개를 해주시면 이 항목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작성을 하면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실 두 가지식으로 뭐뭐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또 많은 인턴 지원자들이 그렇게 쓸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예감이 든다라고 한다면 업계 분석을 하는 글로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자소에는 정답이 없어요. 뭐 두 가지식으로 써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목을 이끌어도 됩니다. 즉 자소의 본질은 뭐냐면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목적하고 수단을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자소의 목적은 뭐냐면 눈에 띄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가독성 있게 읽혀야 되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뭐 두 가지씩 문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업계 분석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본인이 나름대로 신문 기사를 인용해 나가면서 분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문장에 뭐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사항을 해결했다를 언급을 했죠. 즉, 이 업계 분석을 왜 했냐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좀 더 돋보이고 필요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좀 더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거죠. 자, 여기도 읽어보시면 회계 및 재무에 특화되어 길러온 지식과 업계에서 길러온 뭐 거기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을 썼죠. 근데 사실 이번 항목을 보면 인턴으로서 기대하는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나는 신용보증기금에 약간 특화해서 역량을 좀 많이 길러왔다. 많은 경험했다. 이번에만 쓰기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번 항목에서 약간 인트로 방식으로 짧게 한 문장 정도로만 어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번 인턴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뭘 얻고 싶다고 했나요? 자, 금융 전문가로서의 기초 지식과 합리적인 설득, 고객님을 향한 감성 서비스. 세 가지나 언급을 했어요. 이거 한 글자씩 따볼까? 기합감. 기합을 간다?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막 싹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재밌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해당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신보 인턴 업무가 보통 이제 연장 기일 안내라든지 뭐 갱신 안내, 뭐 상한 채무 조정, 뭐 이런 실무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해당 공적금융 보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도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뭐 갱신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갱신이 뭐냐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시 설명도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만기일에 이제 도래가 있는 기업 리스트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 적시 처리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무 일정 부분 상환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운영이. 그래서 뭐 사정이 어렵다. 일부분 상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영향까지 언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량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신보 인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역량들을 좀 더 언급을 해 주시면서 업무 수행간에 나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역량을 쌓아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읽어보시면 BP 사례 뭐 이런 것도 썼는데, 이건 뭐 기업들이 가끔씩 씁니다.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네, 뭐 우수 사례가 되겠죠. 네. 뭐 신보처럼 이제 다양한 민원이 많은 곳들은 뭐 이런 뭐 민원 사례 관리와 뭐 숙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적어본 거니까 뭐 이제 민원 응대가 많은 기관들에서 뭐 입사 포부를 좀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인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입사후 각오 의지를 다졌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르고요.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풀이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풀이를 보고 싶다면 작년 항목 풀이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항목도 제가 아마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대망의 3번입니다. 정말 길죠. 사실 제가 설날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 항목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체하더라고. 진짜 좀 뿜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좀 진정을 하고 초등학생 아들한테 이 항목 한번 보여줬어요. 뭐 초등학생 친구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한번 보여줬는데, 아들이 이제 곰곰이 이제 좀 보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쩌 TV 저쩌 TV 안물안궁 전래전래전래동화. 요즘 뭐 잼민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제 아들이 완전 잼민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의 그 말이 뭔가 저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항목이 사실 되게 길지만 사실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이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노력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 경영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결국 이 한 문장입니다. 항목이 길어서 그렇지 핵심은 요거 딱 하나예요. 근데 뭘 그리 앞에 길게 작성을 했을까요? 이거는 의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썼죠. 자, 첫 번째 의미. 자,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하고 있다. 다른 방안 제시해. 이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그래, 이런 방안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방안, 유사한 방안을 낼 거면 구체화해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두 가지 의미에 기초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방안하고 아니면 이 방안, 유사한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항목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뭐 RE 100 이런 부분이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 100, 뭐 IBB 100, 뭐 리플 100개 이런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100% 달성, 뭐 이런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한국형 RE100을 좀 제시도 했고, 뭐 최근에는 업종에 대한 뭐 K 텍소노미라는 것도 보도를 했어요. 네.
구글에서 한번 K-텍소노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업종별 이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리 100이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사실 이게 막 엄청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2009년, 2010년쯤으로 해서 뭐 에스코 사업이나 CDN 사업이나 뭐 녹색 금융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정부 차원에서. 근데 요즘에 뭐 ESG 뭐 경영 바람이라든지 기후 변화 리스크 때문에 이게 탄소 중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일전에 있었던 뭐 녹색 금융이나 뭐 CDN, 뭐 에스코 관련 사업들, 뭐 이행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리 100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나 보죠. 네. 일단 알리 100에 뭐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전에서 녹색 프리미엄제라고 해서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녹색 프리미엄으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전기 요금보다 좀 비싸요. 근데 이걸 구매를 하면 뭐 탄소 저감 실적으로 인증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리 100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EC라고 해서 자,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A인데 사실 이거는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이 없어서 한전이 중개업자로 나눠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으로 지분 투자와 자가 발전 방식이 있어요. 자, 알리 100 그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러한데 그러면 이거 이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좀 알아야겠죠. 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어려움. 자, 녹색 프리미엄제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일단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지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 와트당 보통 105원으로 전력 단가가 낙찰이 되는데 자, 녹색 프리미엄 평균 낙찰가가 14.6원이에요. 그러면 이 단가에다가 이 단가를 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기존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에 구매를 해야겠죠. 자, 높은 단가에 에너지를 구입을 한다는 건 결국에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 자체가 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가입을 하거나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REC 구매. 자, 인증서를 구매하는 건데 자,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자,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어요. 이 구매보다 단가가 높아요. 아마 3-4배 정도 높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런데 자,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각 업종이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할당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이 뭐 부족한 기업도 있을 거고 뭐 남는 기업도 있겠죠. 잉여분이 남는 거겠죠. 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곳은 탄소 배출 할당을 이제 초과해서 뭐 다른 기업들한테 구매도 많이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예전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RE 구매보다 차라리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더 나아요. 네, 더 싸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업이 뭔가 참여할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 자발적으로 좀 더 유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알리 100에 대한 이행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탄소 중립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들은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5가지가 부족해서 탄소 중립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탄소 중립 이행에 관해서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 50인 중소기업 사장이야.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검색을 해봤죠.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상점까지 해가지고 막 검색을 했더니 정보 자체가 안 나와요.
야,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저 정보 검색 되게 잘하거든요. 아, 찾긴 찾았죠. 찾긴 찾았는데 와, 이 정보 접근성 자체가 완전 떨어져요. 자,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해당 관련 컨텐츠도 잘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홍보도 안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 정보만 부족하냐? 그게 아니야. 자, 비용은 뭐 친환경 설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 고시 작성에 이르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ESG 경영이나 뭐 탄소 중립을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 고시에 관련한 그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장에 정말 ESG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 컨설팅이랑 뭐 경영고시 작성 비용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냐면 8천만 원이에요. 뭐 대기업 기준, 중견기업 기준이기는 한데 자,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도 8천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신규 투자 설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이거 측정 자체가 돼야죠. 제가 한번 주위 지인 중에 탄소 배출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나 뭐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공시 자료의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에 근거해서 추정은 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알아요? 자, 이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가 받고 싶어도 경영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아예 어려워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정보도 부족해, 가이드라인도 부족해, 인력도 부족해. 자, 사실상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답답한 마음에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탄소 중립 대응진흥 방안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뭐 신보 자성목풀이를 이제 논술, 약술 이 항목풀이를 좀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절대로 신보는 현재 정책과 유리된 자성목 출제하지는 않아요. 특정 기관이나 정부 주무기관에서 보도한 자료라든지 시행하겠다라고 예고한 특정 정책에 관한 그런 정보들만 냅니다. 뭐 예전에도 중소기업 대출 상환 연착륙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채용 공고 며칠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연착륙 지원 방안이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검색하면 다 나온다. 네,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만 약간 더 각색해서 넣으면 된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 단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 시행보증 기금의 업무 특성도 같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찾아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신용보증 기금의 업무 특성, 강점을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엉뚱하고 쌉소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재밌잖아요.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냥 탄소 배출을 생각을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숨을 내쉬는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 자,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 한 명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40kg이래. 와, 많죠. 1분에 12번, 1시간에 720번을 숨 쉰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하루에 3번씩 숨 참기.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안은 어떨까? 뭐 중소기업마다 나무 심기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캠핑 인구가 막 거의 500만, 700만 하는데,
이걸 아예 주일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마다 가라고 하는 거지. 캠핑하고 끝나고. 캠핑 끝나면 나무를 이제 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기업마다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뭐 OJT를 나무 심기로 뭐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은 나무 심기를 좀 가볍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를 낼 수도 있겠죠. 정말 생산성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좀 즐겁게 자소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쌉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탄소 중립 시장 플레이어로 할 수 있도록 진입. 사실 이게 되게 시기상조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탄소 중립 방안 대부분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술 투자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뭐 투자, 보증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탄소 중립을 뭐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음식점이나 뭐 커피숍들도 뭐 빨대를 없앤다든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뭐 제조업이나 에너지 신기술에 관련해서 직접 투자하는데 좀 매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탄소 중립 자체가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이행이 된다고 해요. 자가 발전한 다음에 PPA PPA 참여. 자, 녹색 프리미엄, REC. 그러니까 기술 투자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 진입을 위한 진입도를 뭐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 발전 비율도 너무 낮아요, 사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 시장의 뭐 생애 주기라든지 좀 성숙도를 좀 고려를 하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탄소 중립 시행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 기술 투자도 좀 확대도 하고요. 탄소 중립 시장 참여 플레이어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이것도 같이 투트랙을 좀 지원해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야? 신용보증기금에서 상거래 보증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PPA 상거래 보증으로 좀 더 해준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 중립 시장으로 플레이어로 좀 더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탄소 중립 보증 상품 출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아까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자가 발전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서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보증 연계 상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신용보증 기금의 특성이 뭐냐면 뭐 연마다 이제 연장을 하고 주기마다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즉 신용보증 기금은 주기적으로 기업들하고 계속 뭔가 컨택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그런 강점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자가 설비 투자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뭐 이제 상환 시기라든지 연장 시기 때마다 뭐 현장 실사라든지 평가를 받으면서 뭐 PPA 시장 플레이어로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지원 방안 혹은 연계 보증 패스트 트랙으로 좀 더 논스톱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컨설팅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그린 컨설팅인데 자, 여기서도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자, 경영 공시 자료나 인증 절차에 따르는 비용 지원이에요. 뭐 비용을 지원해줘도 되고 뭐 비용에 관한 뭐 보증도 되겠죠. 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영 고시 자료든지 인증 절차에 따르는 평균 단가가 엄청 높다. 근데 이런 높은 비용을 내면서 어떤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항목 질문에서 좀 언급이 됐었죠. 저탄소 전환 지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 이건데 그 방안을 제가 좀 더 구체화 한번 해본 거예요. 뭐 REC 그린 투자 뭐 특례 보증이라든지 뭐 녹색 보증 BM 전환 지원 보증 뭐 CDM 청정 개발 체제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평가에 대한 기준 확립과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 한번 떠올려 봤어요. 탄소 중립 평가 기준이 사실 되게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미 K 텍스노미라든지 기준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애매한 게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관련 기관은 뭐 환경부라든지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절차나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이를 좀 더 간소해서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출 방안이 있다면 탄소 중립 경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시정보증기금에서는 많은 서류를 받기는 하죠. 근데 그 서류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제 세금 계산서, 뭐 재무제표, 뭐 주주 명부, 뭐 납세자료 이제 이런 서류를 보고서 이제 보증을 산출하고 보증을 발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류들을 가지고선 탄소 중립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이 기업의 대표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좀 알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번에 뭐를 하고 있냐면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ESG 경영, 보증, 특례 보증 뭐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로 뭘 생각을 했냐면, 자, 탄소 가치 평가 모델 가이드라인을 보다 좀 정교화시키고 구체화해서 탄소 중립 인증 범위를 보다 좀 넓히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탄소 중립 제품 구매 계약서를 뭐 제출한다든지 탄소 배출권 잉여봉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의 뭐 계약 서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대표의 탄소 중립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비재무적인 자료들도 인정을 해주거나 해당 제출권에 대해서 가점들을 표준화해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해준다면 제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유통, 비제조업, 서비스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는 뭔가 대출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기관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탄소 중립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가산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특례 보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때 뭐 가점을 줘도 되는 거고 뭐 상환 시기나 연장 시기 때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신용보증회에서 심사평가라든지 영업점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뭐 이에 관련한 서류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네, 관련 서류들이 있다면 해당 서류들을 받고 탄소 중립 의지가 확인됐다라고 한다면서 어떤 가점들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4가지를 좀 알아보았는데, 자, 제가 원문에서는 12가지 아이디어를 더 적어서 풀어놓았습니다. 이 신보 항목을 원문으로 풀이하는데 제가 한 1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자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예시들, 사실 1번 항목도 10가지 예시로 풀이를 해드렸고요. 4번 항목까지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를 좀 원문에서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정말 나는 자소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사우치드닷컴에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우치드의 쥐엄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